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사모 집담회입니다. 콜로키움입니다. 제목은 원정 큰임급 나신 곳을 찾아서. 여기서 원정이라 하면 세종대왕의 자입니다. 자호. 호는 아닌데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명은 뭐냐면 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게 아니다. 세종대. 왜 그러냐 하면은 세종이라는 시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종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한글 창제했는데 왜 세종이 창제했다고 하느냐?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임금에 이제 또 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주희 씨는 모두 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도라고 명칭을 딱 해서 도자 이도라고 쓰면은 그 자는 공문서고 뭐고 전혀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라고 해요. 피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자, 외자로 쓴다. 그래서 원정 이도 큰 임금, 정확하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나신 곳이 어디냐면 준수방 잠정. 이번에 보니까 장이동 본궁, 그 다음에 영건방 본궁, 이 세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우리 탐사 수색 3인방을 결성했습니다. 그럼 왜 준수방이 중요한 거냐? 물론 이제 생가, 나신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글 창제는 세종이 직접 하셨다. 그래 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현전에서 뭐 학자들이 다 한 걸 세종이 이제 발표하신다. 이런 이제 소위 잡설 내지는 그 헛소문이 생겼다. 그런데 그러면 창제를 했다고 해놓고 어디서 했는지를 모르겠다. 집현전이 아니다는 거. 어디서 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준수방 잠조에서 개인적 연구 사업을 벌였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준수방을 잠조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살았던 저택이라는 뜻이에요. 사가, 그 잠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아주 명당 자리에요. 보니까 여기에 가면은 준수방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시에서 창의문에서 내려오는 물길하고 여기 옥인동에서 내려오는 옥류천이 마주치는 곳이 준수방입니다. 이번에 1902년 최근에 게리라는 선교사가 이 지도를 그렸는데 정확하게 준수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강이 시냇물이 합수치는 곳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계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본류가 준수방이다. 이런 것을 제가 했는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시호이고 장헌은 중국에서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 장헌대왕이라고도 합니다. 영문, 외무, 인성, 명호 대왕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다란 그 시호가 있고 휘는 도요. 아까 말한 도 이거 휘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 글자를 절대 못 씁니다. 그리고 자는 원정이니 태종 공정대왕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원경황후 미시다. 태조 6년
축 4월 임진에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탄생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제일 처음에, 세종실록 제일 처음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 8년 충녕군으로 봉하였고 시모는 딸과 결혼하여 그를 경석원주로 봉하였다. 13년 인진으로 충녕대군으로 봉하고 18년 무술 개성에서 세자로 버렸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한양 천도를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다시 개성으로 갔잖아요. 그때 개성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현전 학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명목으로 이제 5분이 있었는데, 집현전 학자들은 반대 7명, 찬성 5명입니다. 자, 그런데 집현전에서 창제를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발표한 얘기인데, 반대 7명과 찬성 5인은 누구냐? 그래서 왕자 3인, 집현전 학자는 5인입니다. 교리 최양, 부교리 박평년, 여러분 다 이런 이름 들어봤었죠? 신숙주, 이설로, 이계. 이 사람은 찬성해요. 왜 찬성했느냐? 바로 훈민정을 만들고 그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언문으로 운해를 번역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는 걸 발표를 하고 2월 16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 번역을 끝내는 겁니다. 끝내고 다 상을 거듭 내려주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 4일, 소위 1443년 2월 20일 운해 번역이 끝난 지 집현전 부재학 채말리가 소두가 되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알린 겁니다. 그게 7사람이 있어요. 요런데 7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현전의 실질적 수장이 부재학 채말입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12명인데 7명이 반대했는데 어찌 집현전에서 창제를 했겠느냐. 도저히 지금 수정전인데 이게 집현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서 했겠느냐? 집현전이 아닌 준수방 잠저에서, 아까 사가에서 말하자면 창제 연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지었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가설을 만들어냈는가? 자,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를 보면 세종 25년 12월 그 겨울에 훈민정음 창제했다고 발표합니다.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26년, 즉 2월 20일 운해 언해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제 발표 겨울철 20일 한 3개월 해서 운해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7년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있다가, 창제된 2년 후에 있다가 훈민정음 반포가 됩니다. 우리 지금 해례본이 바로 그때 발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한 앞에서 집현전에서 창조하지 않았다면 대체 언제 어디에서 창제 연구를 진행했단 말이냐. 이 강한 의미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는 제기했고, 이번에 이제 그 결정판을 여기 이제 종로구청에다가 제안서를 썼습니다. 제안서입니다, 이거. 그런데 왜 그러한 가설이 성립하느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정음 창제 연구의 최종 산실이 이 지금 충주 초정리 행궁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를 했다는 기록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채말리의 갑자상서, 그러니까 26년 아까 말한 2월 20일에서 왜 몸도 불편하시고 모든 그 서류는 다 세자에게 넘기시고 해놓고 왜 유독 한글 창제 서류만 가지고 가느냐 이러면서 상소를 올려요. 그런데 실제로 초술이라고 했는데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117일 동안 요양하기 위해서 이어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채말리의 상소문으로 보면은 발표를 하고 반포 활동안까지 최종 연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초수리의 117일 동안 연구한 것은 발표가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 연구를 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발표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겠느냐? 경복궁 안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누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창제연구소 제1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세종 25년 다시 말하면 1443년 이전에는 어디서 연구를 했느냐? 아무 기록도 없고 근거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창제서류를 안고 궁을 옮겨 다니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경복궁에서 하면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이 사저로 옮겨 다니면서 이 창제서류를 가지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초수리 여기 행궁에서 창제를 했다고 하는 것이 채말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여기 25년 이전에 그런데 이 양반이 내가 보니까 움직이는 그 종합병원으로 맨날 병이 있어가지고 사저로 이열을 하는 거예요. 이열을 한 제일 많이 간 곳이 제일 올려보세요. 연희궁이더라 이거죠. 그 연희궁은 거의 반을 여기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를 할 때는 완전히 세자한테 모든 것을 넘겨줘 이 창제에 전념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희궁이 어디냐? 지금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횟수로 연희궁에서 창제 머물렀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주로 연희궁에서 주로 연구를 하셨다. 제1 그러니까 발표 이전입니다. 발표해놓고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초수리에서 연구를 했다. 그거는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는 연희궁에서 했다. 근데 이 연희궁은 또 어떤 데냐면 여기에다가 서잠, 잠실 있지 않습니까? 저 동잠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잠실은 거기 동잠실이고 그 다음에 잠원동이 있어요. 그 심잠실. 그 다음에 연희궁 앞에는 서잠실. 그래서 잠실이 3개가 있어요. 거기다 뽕나무 심어놓고 왕비가 가서 이제 그런 이제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언제 만들었냐면 세종 2년에 여기를 2년에 이것을 만들어서 쭉 소위 이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서쪽에 궁이 있다고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는 서이궁이라고 했고 하류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수도를 정하자. 근데 정도전이한테 밀려서 경복궁으로 이렇게 온 그런 풍수지리설로도 매우 중요한 데였는데 여기에서 주로 세종대왕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제 연희궁에 이제 막 그 뱀과 벌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 27년에 세자에게 왕위를 양하고 연희궁에 나가 지냈는데 대신들은 그 연희궁에 뱀과 벌레가 많으니 이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초수리로 이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수리로 이궁하기 전은 전부 연희궁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연희궁 터입니다. 그래서 연서대학교 구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위치가 이쯤인데 여기로 그려져 있고 또 뭐 요 이제 모래내 근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여기 조금씩 잘못 그려져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은 왜 그러면 한글 창제, 정음 창제를 산스크리트를 이용해서 신미가 창제했느니 또 중요한 것은 옛날 고전 자방이라고 그래서 어떤 글자를 보고 베꼈느니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거죠.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마냥 그 도루묵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얘기들은 기록에 많이 있지만 올려보시고 이건 지도로고요. 그리고 우의정에도 머물렀다는 기록인데 잠시 머물러 있으니까 이건 근데 효령대군의 집터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준수방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냇물이 여기서 합수쳐 가지고 청계천으로 내려갑니다. 청계천으로 가는 물가닥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청진동에서 나오는 거, 여기는 이제 저 경복궁 창덕궁 쪽에서 오는 물, 여기까지 하면 네 가닥입니다. 여하튼 이 청계천이 제일 원류가 이게 준수방의 두 개의 시냇물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그겁니다. 풍수지리설로 보면은 임산배수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 정원군이었을 때 여기다 개인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 왕이 나오는데 네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세조도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문종도 나오고 태종은 살고 세 사람의 왕이 나온 곳이다. 준수방에서 이렇게 합수쳐 가지고 경복궁을 휘돌아서 청계천으로 빠지는 가장 동쪽의 맹당터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중에서 다른 여러 헛소리는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두 가지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는 신미대사가 창제의 실질적 주연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 땅을 치고 내가 이런 헛소문이 600년 동안 굴러다닌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또 고려대학교 정광 교수는 다른 건 몰라도
훈민정음 소위 가온소리 중성 11자는 다른 사람이 했다. 찍어서 말한다 이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금방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한자 내지 산스크리트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중국어는 두 개의 이분법적인 구성을 가지고 또 산스크리트는 자모음 이분 구조를 하는데 우리 한글은 안 그래서 3분 구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 구조에 구겨 넣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헛소문이 소위 영화로 만들어진가 국민들이 다 그걸 믿어버린다. 근데 한글 학자들은 뭐 하느냐? 아니다 하고 이번에 한글날 이거 발표해서 묵사발을 내. 근데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도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영화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누군가가 만들어서 근데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히트를 까야 되는데 나라 말싸미는 뭐 몇백만이 봐버렸거든. 근데 다 그냥 심의대사가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말아버려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헛소문이 확 돌면 그거 없애려면 500년 걸린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데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창제했다. 이번에 새로 내가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소위 아래아라고는 하늘을 아라인데 나는 그런 이제 말을 쓰질 않습니다. 가운데 아들 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하늘점 아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의하고 이인데 이러한 소위 천지인 삼성이 각각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으로 된 이와 아가 이걸 헬륨 구조라고 합니다. 헬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핵이 있고 두 개의 전자가 돼 있어요. 이가 원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자는 각각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핀이라고 말하는데 4개의 스핀이 있는 그런 구조를 읽고 이게 각각 결합하면 여기에 11자가 나온다는 거죠. 초출, 제출이라고 이제 세종대왕, 해설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완전하게 양자역학적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7개의 자음하고 이렇게 합쳐서 소리 납니다. 어울려야 소리 나나니. 무엇이 어울려? 이렇게 해서 굉장한 그 주기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요거는 처음 발표하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상서에 근거한 창제 연구를 진행함직한 세종이 이어하는 경우는 150군데나 있습니다. 내가 근데 중요한 것만 찾아보면은 근데 장이동 잠저가 3군데 있었다고 그러죠. 장이동 잠저. 요거는 이제 준수방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희궁 이허. 지금 이 연자가 달리죠. 연세대학교라는데 그 달리인데 이해한 기록. 그다음에 후궁 신빙 김씨를 지칭해서 후궁 건설을 중지할 것에 대한 뭐 상소. 그다음에 요양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갑자상소에서 창제 서류만 챙기고 갔다는 기록. 또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정의공주가 오셨으니까 정의공주 관련해서 왜 정의공주가 있냐면 그다음에 이 창제 발표 후에 그리고 반포 전에
경복궁에서 거동하셨다가 다시 이어서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복궁 잠시 왔다가 이어서로 돌아가는 기록. 그 다음에 광평대군에 이어했기 때문에 연창군 안맹담의 집으로 이어하였다. 안맹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공주 남편입니다. 그 집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정의공주가 뭘 했느냐면 변음토착이라는 말 아이디어를 냈는데 왕한테 직접 가서 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왔을 때 상당히 누워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토론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광평대군으로 이어했다. 근데 나중에 광평대군 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이후 반포되기 전까지 이어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 경복궁에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이 이어한 장소는 단순히 뭐 그 집에 가는 게 좋은데 아마 이벤트가 있으면 그 묻고 토론하러 갔을 거다. 이런 가설이 성립합니다. 예. 그 이외에 준수방, 잔저, 봉구 이런 게 소위 세종, 문종, 세조와 대군의 탄생지도 바로 사전이 봉궁이니 이런 말로 보건데 대체로 효령대군은 이번에 제가 다시 찾아 이 마포 쪽이고 이 준수동 쪽은 아니었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고지도를 이제 해보니까 여기로 조금 옆으로 좀 해보죠. 됐고요. 그냥 여기에 두 개의 시냇물이 합수치는 곳에 준수방이라는 지도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게일이 그린 지도에 맹쾌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록입니다. 이게 1902년 외국인이 그렸는데 여기에 준수방이라고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이게 뭉개버리고 명칭이 없어집니다. 좀 내려가시오.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되네. 그럼 준수방이 어디냐 하는 것도 이제 제가 계속 여러 지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북부 10방 중에 하나다. 이런 기록이 있고 동서 남북 중앙을 5부로 나누고 그 이제 북부 준수방이다. 이쪽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북부 준수방이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축척 1만 분의 5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개 준수방이 또 표시된데 지명은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이제 복개를 안 했을 때의 지도들입니다. 올리시고 1937년에 아직도 개천이 있는 그 근방 요게 준수방인데 준수방이라는 이름은 이때 없어졌습니다. 일제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해방되는 군정청에서 발간된 지도에도 이 지도에도 나오는데 준수방이라는 명쾌한 지명은 없습니다. 옥인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들이 이 준수방이 어디냐고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준수방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어떤 기록에 의해서 했는지 1차, 2차, 3차로 해서 이것들이 각각 준수방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준수방을 찾은 것은 연못을 조성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연못이 얼마나 났냐면 51m, 45m. 상당히 큰 연못터가 돼 있다.
그런데 이 연모토를 추정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인데 담을 싼다. 연못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문헌자료에서는 연못을 팠다가 메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조성하는 벽은 연못 벽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메운 이유는 이 옆에 청진동 쪽에 수해가 많아서 이때 그 수해가 많아서 고친 기록이 이때 나옵니다. 청진동 쪽에.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수해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메워버렸다고 하는 기록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연모토를 추정하는 게 이 준수방을 찾는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준수방을 이 연모까지 다 해서 지금 학자들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했는데 다 해서 이게 위성 지도를 만듭니다. 위성 또는 드론 탐사 지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 건물 위에서 이런 이제 위성 지도를 만듭니다. 이 부분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성 드론 지도에서 벡터 지도를 만듭니다. 소위 등고선 지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등고선 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현재 월성 저기 있죠, 경주 월성지구에서 이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도 연못을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벡터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층 물리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GPR 레이더로 찾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서 연못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여기에다가 소위 뭐죠? 파일을 박아서 이게 지층 단층 촬영, 토모그래피 촬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쏘았다가 여기서 이제 좌우로 쏘았다가 시차를 두고 그 3차원 영상을 만듭니다. 올리고 이거는 뭐 여기에 적용되는 않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위에서 아까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굴곡이 있는 이제 이런 영상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 2차원으로 하면은 여기에 연못이 있을 것이다는 추정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마지막으로 연모토가 이렇게 지금 이 월성에서 이만큼 지금 발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해서 시차를 가지고 절편 지도를 만들면 맨 마지막에 있고 이것을 전부 지역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장한길로 연구사 지금 대전에 있는데 13일 날 내가 가서 또 만나볼 겁니다. 대전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유적 탐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이런 데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만 연지를 구성하는 성열, 그러니까 연못을 구성하는 성열이 남아 있으면 이 반사 신호가 달라지니까 굉장히 편하다. 그런 의견이고 연못을 메운 흔적이 더 잘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찾는 게 근데 그 위에 건물이 지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유용한 거는 GPR 탐사이며 안테나 주파수는 200에서 600MHz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나는 약 800MHz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탐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런 문화재 탐사나 서울시나 또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준수망을 찾는 이야기는 한글 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런 소위 학설이라고 말하고, 좋게는 학설이고 나쁘게는 베낀 것이고 더 나쁘게는 헛소문인데, 이런 걸 전체로 쓸어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박연이 창제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소위 어떻게 되든 소위 초성, 중성, 종성의 삼성으로 조합하여서 파동력학적 발성 구조로 된 표기, 이것은 2분 구조에서 3분 구조로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네 사람이 여기하고 네 사람이 확대하지 말자. 여러 사람이 오니까 별놈의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더라. 그 저기 이주아라는 분 만났거든.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 그리고 기념관부터 짓자고 법률만. 거기가 저기 그 조기태 씨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좁혀. 왜 이 책에서는 여기에다가 유적 탐사 그리고 한글 연구에 대한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이제 뭐 이분은 이제 항상 넘기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뭘 할 것이냐? 만들어 놓고 집만 지었고 덜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11가지, 22가지의 한글, 한해, 한학, 한약, 한해, 한장, 한장은 화장입니다. 한극, 한춤, 한해, 한궁,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과학과 문화를 같이 연구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자, 그런 얘기. 예.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놀이. 이 놀이가 대한민국이 최선진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유학까지, 경제, 한희, 과학, 한농, 농업, 이런 것까지를 다 전체로 세종시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학문을 다 이 건물에 조그만 해도 돼요. 여러 동을 지어놓고 거기서 원격 그거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뭐 좀 뭐 여러 가지, 전문 인력 양성, 그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참고적으로 했고요. 내 GPR 연구원은 지금 그 우리 안흥칠 장군, 안중근 의사 인골 탐사 때문에 박사 논문을 썼던 10년 전에 그러한 인연으로 제가 지하 탐사에 나밖에 없어요.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적응해옵니다. 이런 것이고요. 끝.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